노후 이후에 돈 때문에 흔들리는 순간은 큰 실패나 한 번의 잘못된 투자 때문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온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노후의 현금 흐름을 망치는 선택 탑10을 AI 기준으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이 영상은 돈을 더 벌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둔 생활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장과 생활을 동시에 흔드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 행동들이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는지 하나씩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10위입니다. 집은 그대로 두고 생활비는 저축으로만 버티기. 집값이 올라 있거나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은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당장은 저축을 꺼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매달 연금이나 수입이 충분하지 않아도 통장에 쌓아둔 돈이 있으니 괜찮다고 느낍니다. 처음 1년 정도는 생활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고 기존 생활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축에서 빠져나간 돈은 다시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서히 체감하게 됩니다. 집은 그대로 있는데 생활비를 충당할 현금은 줄어들고 이 구조는 생각보다 빠르게 생활의 여유를 갉아먹습니다. 집이 있다는 사실이 매달의 생활비를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9위입니다. 퇴직 후에도 고정비를 그대로 두기. 퇴직 전과 같은 관리비, 같은 통신비, 같은 교통비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빠져나갑니다. 월급이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생활비 구조가 그대로라는 점이 더 늦게 체감됩니다. 처음 몇 달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정비는 선택지가 없다는 점에서 부담이 됩니다. 줄이려고 해도 당장 손댈 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활 수준을 낮추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느 순간 통장 잔고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고정비는 조금씩이 아니라 매달 빠져나가며 노후의 현금 흐름을 서서히 약하게 만듭니다. 8위입니다. 차 없으면 하루가 안 돌아가게 만들기. 병원에 가려면 차를 타야 하고 장을 보러 가려면 차를 타야 하며 사람을 만나러 나갈 때도 자연스럽게 차 키를 짚게 되는 생활입니다. 운전할 수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운전 빈도는 줄어들고 이동 거리는 짧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와 세금, 유지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차는 세워두어도 계속 비용을 요구합니다. 어느 순간 차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고정 지출 항목이 됩니다. 이 비용은 매달 눈에 띄지 않게 빠져나가며 현금 흐름을 꾸준히 압박합니다. 7위입니다. 생활비를 가족 도움으로 메우기. 처음에는 잠깐 도와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서로 부담 없다고 말하고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돈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스스로도 확신하기 어려워집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돈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생활은 점점 불안정해집니다. 지출을 줄이기보다 관계를 먼저 살피게 되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현금 흐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기대는 구조는 노후를 훨씬 예민하게 만들고 생활의 안정감을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6위입니다. 수입이 끊겼는데도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기. 퇴직 이후에도 외식, 취미, 소비 패턴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생활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조절할 수 없는 구조로 굳어 있다는 점입니다. 생활이 한번 굳어지면 줄이기 어려워집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기보다 지출을 유지하려는 선택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의 답답함이 먼저 쌓이게 됩니다. 생활 방식은 노후에 맞게 다시 설계되지 않으면 현금 흐름을 가장 빠르게 흔드는 요인이 됩니다. 5위입니다. 노후에 들어와서도 대출을 그대로 안고 가기. 대출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수입이 줄어든 이후에도 매달 상환해야 할 돈이 고정적으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생활비 지출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은 여유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상환금은 생활의 선택지를 점점 좁힙니다.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의 노후는 항상 다음 달을 먼저 계산하게 만듭니다. 이 구조는 현금 흐름뿐 아니라 마음의 여유까지 함께 줄어들게 합니다. 4위입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처럼 변동 큰 지출을 방치하기. 노후에는 돈이 많고 적금보다 매달 나가는 돈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지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관리비나 공과금이 계절과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시작하면 생활은 쉽게 불안해집니다. 지출이 들쑥날쑥해지면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지고 통장은 항상 여유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불안정함은 소비를 줄이기보다 걱정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노후의 현금 흐름은 얼마를 모아두었느냐보다 돈이 어떤 방식으로 빠져나가느냐에 훨씬 더 크게 좌우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나중에 줄일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안고 가야 하는 구조인지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벌어집니다. 3위입니다. 집 하나에 생활 전체를 묶어두기. 처음에는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현금이 필요해질 때 움직이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선택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길어질수록 생활은 답답해지고 현금 흐름은 경직됩니다. 집이 주는 안정감이 오히려 움직임을 막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2위입니다. 연금만으로 모든 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기. 연금은 노후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출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의료비, 생활비, 예상치 못한 변수는 계속해서 생깁니다. 생각보다 오래 살게 될수록 연금 하나에만 의존한 구조는 현금 흐름을 점점 얇게 만들고 생활의 선택지를 줄입니다. 1위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만 노후 생활을 설계하기. 지금은 괜찮아 보이고 지금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플 때, 움직이기 어려울 때, 소득이 더 줄어들었을 때도 이 구조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노후의 현금 흐름을 망치는 행동은 대부분 그 당시에는 문제 없어 보였던 행동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은 무언가를 당장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이 선택이 노후 이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AI 기준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지식학로는 앞으로도 중요한 선택 앞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선택이 고민될 때 여기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